반갑습니다. 화면토 김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핵심 150제 12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요 문제하고 다음 문제 끝나요. 그런데 더 추가적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수강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업의 유형 중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에 대해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실업의 유형이 문제가 나왔어요. 실업의 유형. 자, 실업의 유형 문제는요, 여러분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총 나온 개수는 6회 정도 출제가 됐는데, 또 이거 말고도 응용돼서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비수요 부족 실업을 작성하시오. 딱 3가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암기 팁으로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누구죠? 그렇죠. 직업상담사죠. 직업상담사들이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경계해야 될 게 실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구 경계합니다. 마구 경계요. 마구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구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실업이라는 놈이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기네. 마구 개경, 마구 개경. 마구 경계, 마구 개경.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설명하기 쉬워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 실업이에요. 세 번째, 계절적 실업입니다. 네 번째, 경기적 실업이에요. 경기적 실업.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구분할 때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발적 실업이에요.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을 우리가 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냥 내가 회사 다니기 싫어. 그래서 저 관둘래요.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 계절, 경기 얘네들은요.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경기가 불경기라든지 이래서 실업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즉 경기적 실업은요,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에요. 수요 부족 실업이에요. 즉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는 회사에서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기는 실업이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뭐냐면 비수요 부족 실업이에요. 부족.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떤 변화들에 의해서 생기는 실업이다 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문제로 와서 한번 답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어떻게 쓰면 돼요? 불경기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요가 없어서 생기는,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다.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은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 실업이면서 어떤 실업이에요?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다. 정보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얘는 구조적 실업은 뭐 때문에 생겨요? 산업이라든지 경제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즉 산업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실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구조적 실업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막 인공지능으로 막 대체되잖아요. 이런 게 구조적 실업이에요.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AI, 새로운 산업 이런 것들이 구조적 실업을 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계절적 실업은 쉽죠. 그죠? 예를 들면 수영 강사예요. 여름에. 겨울이 되면 뭐예요? 그러면 실업자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문제 이렇게도 나와요. 자, 제가 그래서 응용 문제들을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을 쓰시오. 이런 문제 나왔어요. 뭐 어떻게 쓰면 돼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또 그리고요, 마찰적 실업이라든지 구조적 실업은 어떻게 돼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사전 예고와 통보가 가능하다. 이런 게 가능하겠죠. 또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의 공통점을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돼요?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구분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셨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교재 밑에 있는 더 나아가기 내용들, 그리고 실업의 대책들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업에 대한 대책만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마찰적 실업은 정보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저희죠. 그래서 직업상담사와 직업상담기관을 많이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저희를 많이 채용하면 없어지는 게 마찰적 실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뭐예요?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야죠. 그러니까 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아까 수영 강사한테 겨울에는 스키 강사를 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요? 대체 일자리를 마련한다.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은 뭐예요?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수요 증대 정책, 총수요 증대 정책이에요. 총수요 증대 정책이 뭘까요? 돈풀기예요.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을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총수요 증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대책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 번 더 126번 문제 아주 중요하다. 특히나 요번 출제기준 변경된 부분에 의하면 노사관계론이 빠져요. 원론적으로는. 하지만 노사관계론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기에서도요, 안 나온다고 해놓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새로운 문제 출제기준 변경됐지만 기출문제로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최악의 상태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사관계론이 빠질 수도 있다. 노사관계론이 빠질 수 있다면 실업에 대한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점점점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자, 127번 보겠습니다. 실업과 관련된 제호다의 박탈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게 되면 실직 상태에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잠재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용으로 인한 잠재적 효과를 세 가지만 쓰시오. 참 말도 많습니다. 내용도 많아요. 글도 길고. 간단하게 줄여볼게요. 고용의 효과예요. 그 고용의 장점이에요. 장점. 고용의 장점, 취업의 장점. 그러니까 취업되면 뭐가 좋은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셨죠? 네. 간략하게 줄여야 돼요, 여러분. 간략하게.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 문제가 묻는 거를 답해야지 이상한 걸 답해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공동, 시, 사회, 활동,
정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시사회 활동 정체. 공동시사회 활동이 정체되었네. 혹시요, 회사 다니면, 고용되면, 우리가 취업되면, 회사 다니면, 회사 내 사내 동호회 활동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야구 동호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강 가서 주말에 했거든요. 자, 아마도 이제 요거를 이제 강조했던 제오다는요, 영화 동아리에 이제 회사 사내 동아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사회를 보러 갔는데, 이 동호회 활동이 초반엔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만하기도 하고 막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됐나 봐요. 그래서 공동시사회가 정체되었네. 공동시사회가 정체되었네. 자, 여러분 암기할 때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요, 그냥 무조건 앞에 서서 이렇게 암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호다라는 애가 있었는데, 제호다가 취업하면 좋아, 장점이 있어. 왜? 취미생활 할 수 있거든, 동호회 활동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영화 동아리를 갔는데 공동시사회 활동이 정체되었네. 이렇게 암기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틀려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벌써 듣기만 해도 돼.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암기를 적게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안 잊어버려지거든요. 시험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의 목표를 갖고 살게 되죠. 목표. 회사들은 보통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의 조직화예요. 조직화. 딱 9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10시에 뭐 하고 12시에 밥 먹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접촉. 사회적인 접촉. 집에서 은둔 생활하면 좋습니까? 사회적으로 접촉해야겠죠? 그 다음에 활동. 네, 어떤 활동이에요? 의미 있는 활동이죠.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의미 있는 활동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체감을 형성한다. 정체감. 대표적인 정체감이 뭐가 있죠? 명함. 그죠? 명함. 무슨 일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이런 일 합니다. 이게 명함. 직업상담사 김대한입니다. 자, 책임 직업상담사, 선임 직업상담사, 하면서 이렇게 주는 정체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동시사회 활동이 정체되었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더 할 겁니다. 강의를. 왜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25년도에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제 플러스 출제 기준 변경된 부분에서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강의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출제 기준 변경된다고 해서 많이 좀 마음고생도 있었는데 어때요? 그렇죠. 기출 기반으로 나오는 건 맞죠? 선생님 저는요 변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요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기출이 60% 나온 거 맞나요? 맞죠? 만약에 60%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제 강의를 보지 않겠죠. 못 봤겠죠. 그죠? 그래서 기출에서 60% 이상 나옵니다. 결국에 실기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지금부터 하는 건 뭐예요? 예상 문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상 문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상 문제의 영역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좀 힘을 빼고 해야겠죠. 여기는 딱 명확하게 정리하지만 예상 문제는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죠? 공부하는데 얘는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공동 시사회 활동 정체 딱 암기하지만 얘는 조금 째려보는 식으로
약간 째려본다 싶게 문제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5년 출제 기준 변경에 따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몰입이론입니다. 첫 번째 몰입이론. 자, 1번입니다. 몰입. 자, 여러분들 몰입은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몰입은 몰입의 개념을 쓰시오. 그 다음에 몰입에 두 가지가 있죠. 통합과 분화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렇게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전 적다고 봅니다. 왜 적을까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한 줄로 써내려가기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뭐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통합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삶의 의미를 몰입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사용해서 통합을 이루는 것. 벌써 좀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분화는 세분화되고 분화된 몰입의 경험,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그냥 통합과 분화가 있나 보다,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몰입이라는 건 뭐냐면 심취한다는 거죠. 심취. 우리가 심취하는 어떤 경험들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일과 직업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요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몰입의 이론을 진로 상담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진로 상담에 사용하는 거, 몰입의 개념은. 자, 요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째려본다고 했으니까 이런 암기 팁 안 할게요. 그냥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몰입의 경험 목록 만들기.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목록. 나 이런 거에 심취해 본 적이 있어. 나 밤새서 게임해 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뭐 프로게이머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 가능한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기. 현실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내가 지금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성공 경험 주기. 성공 경험을 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해볼까요? 기술 수준에 적합한 과제 선택하기. 과제 선택하기. 내가 이제 몰입하는데 내가 조금 할 만한 거를 선택해가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수학 분석입니다. 수학 분석. 수학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뭐 영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S는 강점이에요. 강점. 그 다음에 W는 약점이죠. 약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그 다음에 T는 위협입니다. 위협. 그래서 한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 단어가 뭔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뭐 스트롱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자, 강점이란 건 뭐예요? 강점이란 건 내부적인 거죠. 개인한테 있는 거니까 내부적인 거죠. 그죠? 개인이니까. 개인의 강점, 약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회나 위협은 어디서 옵니까? 환경에서 오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고, 외부적인 거죠. 외부적인 거죠. 요 정도면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수학 분석의 4가지 차원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 강의하고 어떻게 답변 쓰라고요? 자, 지금 이런 질문 하셨다면 여태까지 저한테 배운 제자분이 아니신 거죠? 그죠? 갑자기 요번 강의만 본 거죠? 환멘토한테 들었다면은,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뭐 쓸까요? 기회 한번 써볼까요? 기회? 그렇죠. 기회 한번 써볼게요. 답변으로
써볼게요. 기회, 수학분석 내선. 자,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그죠? 내담자에게 생긴 환경적인 반대로 쓰는 게 좋겠네요. 생긴 내담자에게,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적인, 뭐예요? 수학, 이거 사실 전략이거든요. 전략, 그죠? 기회 차원의 전략. 아유, 저는 공간이 모자라서 더 이상 못 쓰겠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 넣고요. 그죠? 다시 끌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건 외부적인 환경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여행을 못 나가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IT 전공자인데 막 어플리케이션이나 막 이런 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막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행 가기 게임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대박 나는 거죠. 자, 이건 본이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요. 아무튼 글짓기가 가능하고, 지금 제 강의 여태까지 쭉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기억하면은 좋잖아요. 예. 자, 그 정도 정리하고요. 3번 갑니다. 강점 분류 체계.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원하는 게 합격입니까? 아니면 한 문제만 맞추는 겁니까? 그렇죠. 합격이죠. 그리고 100점 맞는 것도 아니죠. 합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분 점수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강점 뭐가 있을까요? 강점. 여러분들 내용 안 봐도 강점에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용기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혜, 용기, 자애, 절제, 정의, 초월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세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지금부터 이게 예상 문제 범위인데, 지용자 절정초 이러신 분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 좀 맞추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 요건 필기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출제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면 얘가 높은 거예요.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 얘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뭐가 있어요? 합리적 유형, 그 다음에 의존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이것도 정말 이런 분이 있어. 합의직. 아유, 왜 그래? 필기 시험 봤으면 이 정도는 암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거, 의존적인 거, 직관적인 거. 그러지 마세요. 맨날 이렇게 앞따서 외우다가 나중에 뒤에 엉켜버려요. 그래서 망한 사람 엄청 많고요. 그래서 장수생 된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앞에만 따서 달달달 외워. 그러면 이게 요건지 저게 요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제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합의직 하지 마시고 당연히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겠지. 그 다음에 왠지 나한테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한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쓸 때는 책임 여부로 하시면 돼요. 책임을 자기가 진다. 의존적, 타인에게 미룬다. 직관적 유형은 설명이 약하다.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그로우 코칭 모델. 그로우 코칭 모델. 대문자로 쓸게요. 이것도. 쓸 거예요. 그로우. 자, 요것도요. 요거 스왓이랑 비슷하게 요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G는 뭐다? 목표다. 목표. 영어로 goal이라고 하는데, 영어 이거 안 물어봐요. 이거 안 물어보니까 그냥, G는 목표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 다음에, O는 대안을 얘기합니다. 대안. 옵션이라고 해서 대안. 그 다음에 will은 실행이죠. 그죠? 우리가 실행이라고 한다. 실행. 그래서 목표, 현실, 대안, 실행. 목표, 현실, 대안, 실행. 목표, 현실, 대안, 실행. grow, 뭐, reality, 그 다음에 옵션, will인데, 뭐, 영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사회적 지지 보겠습니다. 사회적 지지. 이것도 나오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뻔해요. 자, 정서적으로 지지해줘야 돼요.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평가적으로 지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주변에 누가 뭐 힘들어해요. 그러면 지지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감정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야, 그래도 너 괜찮아. 라고 평가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고 그냥 가면 좋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딱, 뭐라도 사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물질적 지지예요. 물질적 지지. 너무 간단해서 설명하라고도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동기 모델이 있습니다. 론던의 진로 동기 모델이 있는데요. 요런 거는 조금 째려봐야죠. 요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암기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건. 론던의 진로 동기 모델 보겠습니다. 얘는요, 진로 정체성, 진로 동기 모델 쓰고 하죠. 동기 모델. 얘는 정체성. 그 다음에, 통찰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자, 여러분, 정체성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방향성을 얘기해요. 방향성. 저는 진로 방향이 계속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진로 방향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요새 IT 기술자가 돈 많이 번다며 나 코딩 배울 거야 막 이러진 않잖아요. 계속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형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방향성, 진로 동기는. 그 다음에 통찰력은요, 촉진해줘요. 촉진해줘요. 그렇구나. 이게 촉발하는 거예요. 이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왜 환멘토를 지금 만났을까?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촉진이에요. 통찰은. 그 다음에 탄력성은요, 딱 당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딱 당겼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회복력이에요. 회복력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진로를 하다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향, 촉발, 회복. 그 다음에 이제 8번 갑니다. 취업 효능감 가겠습니다. 취업 효능감도 너무 쉽죠, 여러분들. 8번.
효능감. 취업 효능감은 그냥 효능감이에요, 여러분. 효능감이지, 자기 효능감하고 취업 효능감 뭐 같은 거지, 뭐 이걸 또 구분하고 막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효능감에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외우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해봤던 거, 그죠? 해봤던 거. 그러니까 내가 해봤던 성공 경험은 어때요? 효능감을 준다고요. 새로운 일을 뭐 맡게 되면, 나 그거 비슷한 거 해봤어. 그러면 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리 경험이 있어요. 대리 경험. 나랑 좀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나 저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내 친구가 거기에 뭐 잘하고 왔어요. 예,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대리 경험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 세 번째가 언어적 설득. 옆에 사람들이 야, 너 잘해 하면은 이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서적 고양이에요. 정서적 고양. 정서적 고양은 내가 좀 뭐라고 해야죠? 좀 자신감이 붙은 상태, 긴장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 고양을 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한 잔 먹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우황청심번이라든지 바카스 이런 것도 정서적 고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요번 시간엔 8번까지 할게요. 내용이 많지만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8번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에 뭐 하자? 공부하자. 하나라도 더 암기하자. 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